저녁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욱 조용해진다. TV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유일한 동무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끔은 시끄럽게 느껴져서 꺼버린다. 그러면 고요함이 밀려오고 온 방이 적막에 휩싸인다.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다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도 않다. 큰아들은 바쁘고 둘째는 해외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막내라도 가끔 연락을 하면 좋으련만 엄마, 요즘 바빠서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사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알겠다. 다들 자기 삶이 있고 거기에 내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걸. 며칠 전 문득 손주들이 보고 싶어 큰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네, 요즘 애들도 학교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 더 묻기가 어려웠다. 손주들이 전화 바꿔주길 기대했지만 며느리는 이내 저녁 준비 중이라서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다음에 연락이라는 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는 전화 거는 것도 조심스럽다.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서. 손주들이 내 얼굴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걱정되지만 억지로 찾아가기도 어렵다. 빈손으로 찾아가는 게 미안하고 용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며칠 전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 아침에 시장에서 만나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혼자 집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다행히 동네 주민이 이상하게 여겨 방문을 두드려보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나도 혼자 있다가 그렇게 되면 어쩌지.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텐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할 사람이 없을 텐데,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려고 노력한다. 동네 골목을 한 바퀴라도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조금은 놓인다. 그리고 가끔은 시장을 그냥 구경이라도 한다. 사고 싶은 게 많지만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다. 사장님, 사과 한 개만 살 수도 있어요? 시장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묻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어머니. 하나라도 팔아야죠. 이거 아주 달아요. 맛보고 가세요. 사과 한 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사과를 보며 혼잣말했다. 옛날엔 한 봉지씩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나 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오늘은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날 평상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순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도 늘 우리 같은 노인들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 동네 노인정에도 자주 들르는데 매번 웃는 얼굴로 이것저것 살펴봐주곤 한다. 아이고, 김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김 선생님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어르신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뭐 늙은이가 다 그렇죠.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만. 입가에 쓴웃음이 맴돌았다. 아침부터 무릎이 쑤셔서 파스를 붙였는데도 통증이 가시질 않았다. 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데 이번 달은 특히 빠듯해서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르신, 혹시 농식품 바우처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식품 뭐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바우처? 그게 뭐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김 선생님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 수급 가구분들께 국가에서 매달 4만 원부터 18만 7천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이 돈으로 신선한 농산물이랑 계란, 우유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매달 4만 원이라고? 그것도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진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4만 원이면 계란도 사고 신선한 채소도 살 수 있을 텐데. 매일 끼니 걱정하는 내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다. 당연하죠.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신청하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분명 뭔가 조건이 있을 텐데. 이거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갚으실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김 선생님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셨다.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려서 혼자 했으면 틀렸을 텐데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카드였다. 손이 떨렸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으로 내 밥상이 달라질 수 있다니. 침대맡에 놓인 반찬통을 보았다. 며칠째 같은 김치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반찬도 해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옛날처럼 장보기 전에 반찬 목록도 써보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일은 뭘 사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불을 덮었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다. 예전에 쓰던 립스틱은 다 말라버렸지만 물티슈로 닦아서 겨우 발랐다. 시장에 가는 게 꼭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렜다. 아이고, 옛날엔 맨날 장 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이것도 특별한 날이 됐네. 조그만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며칠 전부터 아팠던 무릎도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았다.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싱싱한 상추 한 다발에 1,000원이요. 오늘 들어온 달걀 특품이에요.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소리들이 오늘따라 달리 들렸다. 처음엔 어색했다. 바우처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 가게 아주머니께 물어보기도 민망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더니 웃으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어머니, 이거 농식품 바우처 카드죠? 요즘 많이들 쓰세요. 어떤 거 사실 건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바구니에 하나둘씩 담기는 식재료들. 싱싱한 상추, 아삭한 오이, 파릇파릇한 쪽파. 매일 사고 싶었지만 엄두를 못 냈던 것들이었다. 계란 한 판을 집어들었다가 문득 멈칫했다. 옛날 버릇이 나온 거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드세요. 농식품 바우처로 살 수 있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래, 이제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묵직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풀었다. 하나씩 냉장고에 넣으면서 마음이 뿌듯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가 조금씩 채워지는 게 보였다. 자, 이제 뭘 해먹을까?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섰다. 달걀부터 꺼내 프라이를 했다. 노른자가 톡톡 터지는 소리가 경쾌했다.
상추는 씻어서 물기를 빼고 쪽파는 잘게 썰었다. 아이고, 이렇게 반찬을 차리니 밥맛이 나겠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밥에 계란 프라이, 아삭한 상추를 곁들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무릎 통증도 덜한 것 같고 피로감도 줄어든 듯 했다. 역시 잘 먹어야 해. 예전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라고. 그때는 그저 한숨만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이제 내 단골이 됐다. 어머니, 오늘은 시금치가 참 좋아요. 된장국 끓이시면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동무가 생기니 마음도 한결 밝아졌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렸는데 이제는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먹을까 생각하게 됐다. 장보기 전에는 메모도 하고 요리 프로그램도 보면서 레시피를 외우기도 했다. 이제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겠다. 그동안은 빈손으로 있는 게 미안해서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용기가 났다. 다음 주에는 손주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일 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예전처럼 힘들고 외롭지만은 않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내 삶에는 큰 희망이 되었다. 쓸쓸했던 저녁 식사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보면서 나도 이제 이만하면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오늘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았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라면으로 때우고 말았을 아침이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아이고, 이제 보니 저기 꽃이 피었네. 창밖 가로수에 꽃이 피어 있었다. 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풍경인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나 보다. 손주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주 일요일 큰아들 가족이 놀러 왔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망설이는 눈치였다. 전에 왔을 때는 김치 한 조각 내놓지 못해 미안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머니, 이렇게 반찬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 이제는 할머니가 손주들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어. 식탁에는 내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다. 장조림,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손주들은 특히 내가 부친 계란말이를 좋아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손주의 말에 눈물이 났다. 전에는 손주들이 와도 과자 한 봉지 사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직접 반찬도 해줄 수 있게 됐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에도 애들 데리고 갈까요? 그래, 와라. 이번엔 갈치조림도 해놓을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내 삶을 더 밝게 만들어 주었다. 오늘은 복지센터에 들르기로 했다. 김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다. 어머, 박순자 어르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장도 보고 반찬도 만들어 먹어요. 복지센터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가 눈에 띄는 할머니가 있었다. 저번에 시장에서 본 얼굴이었다. 그때도 가격표만 보고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올랐다. 저기 김 선생님.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분도 바우처 신청할 수 있나요? 저번에 시장에서 봤는데. 김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이야기가 시작됐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달 전 나도 저렇게 망설이고 있었으니까. 그 뒤로 나는 틈나는 대로 이웃들에게 농식품 바우처 이야기를 했다. 노인정에 가서도 시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알려주었다. 이거 받고 나서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얼굴이 좋아지셨대. 살도 조금 오르셨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신청하기 시작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의심스러워했다. 나처럼. 하지만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니 마음을 열었다. 어제는 우리 손주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반찬 맛있었다고 또 갈 거래요.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가 자랑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따뜻해진 마음을 느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텅 비었던 냉장고는 이제 반찬들로 채워져 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늘도 시장에 가는 길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발걸음이지만 여전히 설렌다. 어떤 채소가 싱싱할까? 오늘은 무슨 반찬을 만들까? 길을 걸으며 생각한다. 작은 카드 한 장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이. 여러분도 꼭 신청하세요. 이 작은 도움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이 신청한 농식품 바우처, 여러분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신선한 농식품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지사였습니다.